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중국 짱저우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BYD 시트랙 행사 때문에 오게 됐고요. 다른 것들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요 영상들, 요 장면들이 가장 좀 메인이 될 것 같아요. BYD 안에는 생각보다 좀 다양한 그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출시를 한 BYD도 있지만 BYD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어 있는 해양 라인업들이 있고요. 또 왕조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프리미엄한 것들을 추구를 하는 청청바오라든가 오프로드를 조금 더 중심으로 하는 뭐 덴자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초호화를 이야기를 하는 양왕이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런 브랜드들을 다 타보지는 못하고 조금씩 골고루 타보면서 얘네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고 어떤 거를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경험을 해볼 예정이에요. 사실 얘네가 이야기를 하는 게 늘 그렇습니다. 자랑을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딱 하나만 딱 정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뭔가 자신이 있다라는 건데 그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거 영상 할 때마다 받게 되는 질문 그리고 반응 같은 것들인데 중국 브랜드한테 얼마를 받았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받은 건 없어요. 그냥 취재에 도움을 받았을 뿐 다른 그런 금전적인 걸 받은 건 없는데 그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중국 브랜드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이유는 뻔합니다. 중국 브랜드의 발전 속도, 성장 속도를 보면은 사실 무서워요. 그런 무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왔고 어느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한테 언제쯤 위협이 될지 지금 위협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랑 같이 이 정저우에 있는 BYD 그룹의 이 테스트 서킷 한번 달려볼 수 있도록 하시죠. 네, 지금 저희는 잠깐 이제 1000W의 패스트 차징이나 플래시 차징이라고 하는 기술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8%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예정이고 이게 차가 받쳐줘야 되는 것들이 같이 있거든요. 충전 인프라가 충전기에서 쏴주는 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쏴줄 수 있어야 되지만 배터리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시스템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많이들 필요하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 뭐 잠깐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20, 199, 668, 1001. 네. 지금 뭐 충전 레벨 올라가는 게 무슨 스톱워치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화면 레프레시 레이트보다 충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메가와트가 깨졌습니다. 999kW. 근데 스테이트 오브 차징이 주행 가는 거리 몇 퍼센트까지 늘어나는 게 메가와트를 유지하는지도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중요하거든요.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처음 론칭을 했을 때, 그 최고 출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 150kW 정도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000kW 내외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미러링이 깨진 것 같은데요. 화면 전송이 중단된 것이랑 다른 울트라 차저 시스템보다 그래픽 프로세서가 느리네요. 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화면이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조작을 한 걸로 보이지 이게 충전이 계속 1000kW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기 힘들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참 못 믿죠. 자, 일단 여기 있는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봐도 1메가와트를 쓰는데 24%인데 14분 걸린다고 남아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50% 넘었을 때 메가와트에서부터 출력 레벨이 급격히 떨어질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80%까지 270
킬로와트 슈퍼차저를 가지고서도 한 5분에서 8분 정도면 20에서 80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 소리는 이 메가와트 충전이 지속 시간은 길지 않다. 요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중요한 거는 퍼포먼스와 릴라이어빌리티를 봤을 때 지금 릴라이어빌리티는 별로 좋지 않구나. 어느 쪽이든. 나 왜 이렇게 잠깐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성마른 노인네가 됐지? 1000kW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딱 피크를 찍은 다음에 바로 이제 좀 빠르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거는 그 1000kW 충전을 최대한 좀 길게 유지했다는 걸 좀 보여드린 거고, 네. 짧은 시간 안에 8%에서 4%에 찼다는 걸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는 게, 충전기 같은 경우가 1000kW까지 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쿨링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서 굉장히 두꺼워지고 무거워지는데, 주는 것은 되게 얇고 가볍게 만든 것도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빠른 시간 안에 바로 한 번에 1000kW를 딱 넣어서 바로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기술력입니다. 왜냐하면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 열이 또 발생을 하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야지 그 최고 충전 속도가 딱 피크치를 찍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어떤 온도에서도 빠르게 이 최고 출력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보여드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8%에서 충전을 시작을 하게 됐고 4분 만에 24%까지 보여준 속도는 1000kW, 999에서 1002kW 정도 충전 속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가 나오게 됐다라는 건데, 근데 남은 이제 잔여 충전 시간이 한 14분 정도, 그러니까 요게 1000W를 찍은 다음에 좀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기는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하긴 한데, 계속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왕 U9이 있고 제가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점프하는 거 이제 보여주시려는 것 같아요. 저희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어제였죠. 엊그제였는데 양왕 U9 촬영하면서 그 달리면서 점프를 하는 거를 보여주셨거든요. 저희를 보여주려고 하신 건 아니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봤었는데, 요것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왕 U9이 춤추는 모습을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춤을 출 수 있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춤을 출 수 있도록 서스펜션을 어떻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IX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서스펜션, 유압식 서스펜션 시스템을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빠르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사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서스펜션, 유압식 서스펜션, 액티브 서스펜션 썼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서스 터지면은 수리비가 1000만원이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반응 속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보여준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신기한 공간이거든요. 사막에서 직접 모래를 잔뜩 가지고 와서 산처럼 쌓아놨고요. 슬로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양왕 U8이라는 최상의 SUV 모델로 치고 올라가는 거를 해본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해보는 건 아니고 이제 시간 문제, 인력 문제 때문에 추첨을 3명을 했어요. 저희는 안 됐고,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걸, 그걸 저희는 밖에서 보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지금 저 차가 이제 테스트에 사용이 될 양왕 U8이라는 차고요. 각도가 이래요. 아, 굉장하네. 이거를 한 번에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것 같고, 거리가 지금 25m, 3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 번에 치고 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우와. 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다시 한번. 야, 스림없이 180 돌았어요. 이야. 저기서? 자, 일단 반경이 자, 저 위에서 올라가서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 차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한 번 더 보게 됐는데, 확실히 좀 놀라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막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고운 입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서스펜션에 대한 것들, 트랙션에 대한 것들 유지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줬다는 거, 그게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양왕 U8을 타고 물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도 차에 타고 들어가게 될 예정이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한 1m 정도. 그런데 실제로는 한 2m 정도 되는 깊이로 호수라고 해야 되겠죠? 호수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 한번 들어가서 보고 경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아까 뭐 다른 이제 스리랑카 분들이 the emergency floating mode will be activated, then the window will be 아하. closed. Okay. 네,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창문을 한번 닫아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창문도 열 수가 있고 이것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Careful, the window will be closed. And the sunroof is open. 이거는 이제 썬루프가 열리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탈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이제 다른 한국 기자분들 서 있는데, 지금 저희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지금 1.5m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저쪽에 보시게 되면은, 우와. 이게 이제 바퀴가 돌아가면서 이제 스크리오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테슬라가 이런 거 바람개비 방식의 휠을 사용을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물에 잠겼을 때 차가 뜰 수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물속에서 주행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차가 잠겨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차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드래프트 지금 1200mm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이렇게 물속에서 1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물이 조금씩 튀고 있기는 한데
How it remain the balance? 답변을 안 해주네. 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건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차량이 이제 물이 들어오고 나서 빠지는 배수성도 중요하죠. 그래서 차량은 강수와 함께 배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게 좌우 조향이 같이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속도는 최고 시속 15km까지 속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에 해당한다고 보이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네요. 이제 문을 열 건데 물이 쫙 하고 빠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어떤 데서 나오게 되는 거냐면은 웨더 스트립이 있죠. 웨더 스트립하고 요 사이에서 물이 들어간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로는 물이 안 들어가게 차단을 정확하게 잘 해주고 있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방수가 잘 된 상태라는 거. 그래서 안에는 물이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아까 위쪽에서 튀어서 들어간 물 말고는 거의 물이 안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킷을 달려보게 될 겁니다. 덴자 Z9 GT 그리고 양왕의 U9 그 다음에 또 다른 차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테스트 서킷은 이제 1.78 조금 짧은 서킷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 서킷을 달려볼 예정이고 리드 팔로우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전달해 드리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짧게 둘 것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느낌들을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는 코스를 들게 될 거고요. 5번 요게 아마 그 물에 들어가는 코스였을 거고 3번이 원선에 2번이 그 킥플레이트였을 겁니다. 5번이 뭐였는지 숫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2번이 슬라럼 아닌가? 키플레이트가 이거고.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어를 모르고요. 이 서킷은 좌코너 4개, 우코너 5개로 되어 있는 1.7km, 1.8km 정도 되는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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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eah, fasten the seatbelt and adjust the seat, please. The position is okay. Yeah. Okay, and here is the gear shift. Uh-huh. And the track is about 1.7 kilometer, and there's many cone inside. And the blue cone that's mean break point. Okay. Have you ever driven in this track? Other track. Okay, that's cool. Okay. Cool. Then let's enjoy this track. So, we ready? Yeah. Okay. 缆车准备好了。 Here we go, and just follow the instructor car, please. Okay. 红车已经通过这个入口了，你可以出来了，缆车。 The brake is very powerful. And very sensitive. No worry. 브레이크가 굉장히 예민하고 강하네요. 사이드 볼스도 계속 허리를 잡아주고 있고. And just try to follow the line. Okay. Do not rotate, please. Okay, here we go. 와, Push, push. 저 차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한가 봐요. Brake point, brake point, brake, brake, brake. Okay, good. Turn to apex. 와, 차의 반응이 상당히 강합니다. 부드럽고 빠르고. Point, brake point.
거동이 되게 인상적이다. Second lap. Careful, center. Brake punch, brake punch. 브레이크는 정말 강하게 잘 들어가고 있고 차의 거동도 이 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서스펜션의 퍼포먼스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느껴져요. 강하게 코너를 들어가고 조지고 있는데 반응이 제 몸만큼은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와, 약간 오버스피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밀어넣고 Now 있는데 it goes right in the back to the pit zone. 와, Let's wrap. 야 차의 거동이 안 무너지네. It's very stable. 지금까지 U9을 간단하게 타봤고 또 BYD 그룹에 준비를 해준 각종 시승 프로그램들을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U9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U9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1.7km짜리 서킷을 한 바퀴 반? 두 바퀴 조금 안 되게 탄 건데 그럼에도 굉장히 빨려 들어간다? 굉장히 무섭게 달려나간다? 그런 느낌들도 받게 됐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센시티브한데 그러면서도 파워풀한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절대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U9과 같은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저런 굉장히 무서운 차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그냥 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 더 무서워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차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하셨을 때 너무 좀 전투적으로 무시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중국 브랜드들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보시고 그냥 중국차를 다뤘으니까 친중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BYD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사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술들을 갖고 있고 그런 많은 도전들을 하고 있고 많은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번 행사를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무서운 것들을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발전할지 모르니까 더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국에 와서 굉장히 힘들게 출장을 와서 일정을 보냈는데 오늘 행사가 전부인 것 같아요. 오늘 행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미고준 최정 PD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